존경하는 김영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 청자박물관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부안 청자박물관의 운영 활성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안 청자박물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운영체계 전환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자박물관은 학예사 등 4명의 전문 인력이 기획전시, 학술연구,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부안 청자박물관의 정체성과 대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안 청자박물관의 민간 전문가 중심 운영 체계로의 전환은 향후 박물관에서 계획 중인 전시, 판매, 체험, 레지던스 등의 시설이 확장 완료된 이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 청자박물관을 지역 문화 관광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홍보 강화 방안입니다. 부안 청자박물관은 매년 외부 관람객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부안군의 관광시설로 부안 고려청자의 대외적인 인지도 확대 및 트렌드에 맞는 전시 콘텐츠 구축 등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전국 대학생 도자상품 공모전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도예 전공, 대학 간 MOU 체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한중일 아시아 청자 교류 전시, 중국 경덕진 국제도자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적으로도 부안 고려 청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자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 및 신규 체험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서해안 고속도로 부안 고려 청자 휴게소를 활용한 전시 공간 조성 등 청자박물관의 관광 콘텐츠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안군 체육대회 예산 편성 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 예산 편성 기준은 주최기관, 기관, 참가 인원, 대회 규모와 성격, 그리고 지원받은 예산 출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대회는 사업 계획서 및 세부 산출 내역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산 편성 지침, 관련 기관의 보조금 집행 기준, 유사 사업 및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단가의 적정성, 지역 물가, 행사 규모 등을 고려한 예산 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예산 단가의 현실화, 예산 기준 지침 준수, 사전 컨설팅 및 정산 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은 물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 스포츠 산업 종합 육성 계획 수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국제, 전국 요트대회, 전국 마라톤 대회, 전국 자전거 대회 등 다양한 전국 단위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트 전지훈련과 전국 우수팀 초청 대회 겸 전지훈련을 통해 부안군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 장기 체류형 관광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대회에 대하여 챗 GPT 등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업팀이 있는 요트와 유도 종목은 물론 기반 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종목의 전지 훈련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스포츠 산업 육성 계획 수립과 함께 실천 가능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주요 도로 주정차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은 민선 7기 이전까지만 해도 부안읍 내 공영 주차장이 10개소에 불과하고 차량 등록 대수는 9,882대로 주차장 수급률이 12.9%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이후에는 공영 주차장을 23개소로 대폭 확충하였으며 차량 수가 11,340대로 증가한 상황에도 주차장 수급률은 17.7%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주차장 수급난 해소와 불법 주차장 방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상업 밀집 지역의 불법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터미널 인근에 150명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조성 중이며 이는 주차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운영을 준비 중인 가변 노상 주차장 제도를 통해 도심 혼잡 지역의 홀짝 주차제를 주요 구간에는 시간제 가변차로 주차장 도입을 마련하는 등 주차 환경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한편 오리정로 공영 주차장은 입차 후 2시간까지 무료이며 평일 저녁 18시부터 이 길 09시까지는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전면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 7월부터는 해당 주차장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대기 장소로도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이용률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 방안을 점진적으로 개선한 후 무료 운영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 민원 발급기 도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총 16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어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총 5개의 언어도 추가적으로 도입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은 무인 민원 발급기 한 대당 약 110만 원이 소요되며 향후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거쳐 2026년도에는 외국어 지원이 가능한 무인 민원 발급기를 차질 없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언어 접근 기반 행정 인프라 확충 방안으로는 국내 체류 인구가 많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생활민원 10종에 대한 QR코드를 제작하여 2026년도에는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게시하는 등 점진적으로 외국어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과의 원활한 통역 서비스 운영을 위해 챗 GPT가 장착된 태블릿 PC를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군 또한 청년층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공급은 청년층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부안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청년정책포럼,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참여예산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직접 주거정책 분야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주거 부담 해소와 안정적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간 청년 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이 거의 없어 우리 군은 자체 신축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높은 건축 비용과 부지 구입 및 조성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원룸형 다가구 주택 매입 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비 지원이 가능한 청년 맞춤형 신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도 병행 추진하여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백산대위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백산대위 기념식을 비롯하여 중고생 역사교육, 동학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백산대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 전달을 위하여 내년부터 부안의 대표 축제인 마실축제 기간 중 동학을 주제로 한 어린이 미술대회 및 행사장 내 체험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백산대의 역사적 의미 전달을 위한 참여형 콘텐츠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동학학술대회에 주민과 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여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동학 정신이 부안 군민에게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적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현재 추진 중인 백산 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혁명의 전당 건립 사업이 완공되면 단순 기념식 수준의 백산 대회가 아닌 역사문화 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읍 지역경제 활성을 위한 햇들마루 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햇들마루 유수 저류지는 2022년 4월에 설치한 재위험 저감 시설로 홍수 및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범람을 방지하고 도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제 시설입니다. 집중호우나 폭우 시 유수 저류지 대량의 물이 유입되어 침수 사고 및 익사 위험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유수 저류지는 일반적으로 하천법 제46조, 자연재해 대책법 제15조 등의 규제로 인해 방제 목적에 따라 설계 및 설치되었기에 관광이나 상업적 목적의 사용은 법적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햇들마루 유수 저류지를 제외한 주변 일대를 활용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은 향후 햇들마루 지방정원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압 송전선로 건설 관련 군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우려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감하는 바이며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송전선로 건설은 한전 전북 건설지사에서 추진 중이며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주민 주도형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지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파에 대한 우려, 재산권 피해, 환경 파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를 법적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보강과 읍면별 소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여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갈등관리 매뉴얼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갈등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 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변산 해수욕장 관광 휴양콘도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실시 협약을 맺고 같은 해 12월에 채비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26억 5천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3년 12월에 주 자광홀딩스 측에서 국내의 금융 상황을 이유로 매매대금 납부 연장을 당초 2025년 6월까지 요청하였으나 부안군은 단순한 연장이 아니라 업체의 자금 동원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자 2024년 12월까지만 연장하였습니다. 계속된 경기 불황의 여파로 주 자광홀딩스 측에서 2024년 12월 매매대금 납부 추가 연장 요청이 있어 부안군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금융, 관광, 법률, 부동산, 전북발전연구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이 포함된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한 결과 2025년 10월까지 연장하되 이 시점까지 잔금과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조건으로 연장 승인하였습니다. 금년 5월 기준 원금 미납액은 238억 원, 연체료는 48억 원입니다. 주 자광홀딩스 매매대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 이행 보증금으로 확보한 100억 원과 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휴양콘도 민간 투자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인 만큼 조속히 공모를 진행하겠으며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 유치가 매우 어렵지만 대기업 방문 등 민간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격포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공사 관련입니다. 진입도로는 지난 4월 25일 실시 설계 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에 현장 사무실 설치 등 본격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본공사 관련입니다. 작년 8월 골프장 공사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한 후 실시 설계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건축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 등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개별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별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올해 말 안으로 골프장 본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 크루즈 기항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크루즈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활동을 멈추었다가 2023년 8월 청도에서 개최된 국제 크루즈 포럼에서 국제 크루즈 관계자들에게 부안군 황해권 크루즈 거점 기항지 조성이라는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설 이후 부안 크루즈 기항지에 관심을 보인 두 개사의 선사가 부안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크루즈 기항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루즈 기항 의사를 밝힌 중국 선사가 있었기에 당시에는 부안 크루즈 산업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크루즈 기항에 관하여 해수부 등 국내 기관들과 협의 과정에서 안전성 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기항 안정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중 용역이 마무리되어 기항 안전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면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크루즈 기항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는 보아이 크루즈에서 크루즈 중화 태산을 시범 항차 기항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바 부안 크루즈 기항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크루즈 산업의 파급 효과와 크루즈 입항을 통한 전북 관광의 관문이라는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크루즈 산업은 우리 미래 먹거리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 크루즈 선대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국제 크루즈선이 다른 시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그때는 부안의 크루즈 유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연계되는 공항 마리나 항만과의 연계성과 시너지를 생각할 때 크루즈 기항지 유치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우리 군에서 크루즈 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간은 2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만큼 좀 더 넉넉한 시선으로 부안 크루즈 산업을 지켜봐 주시고 대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안 새만금 미래 전략사업 실천 방안과 관련하여 새만금 709 관련 우리군 추진 전략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내 기업 수요 증가로 산업용지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2024년 11월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하면서 새만금 농생명용지 709를 산업용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해당 부지를 아리백 기반 산업용지로 전환하고자 같은 해 부안군 의회와 공동으로 산업용지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김홍국 새만금 민간위원장을 면담하여 농생명용지 709의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기조를 고려하되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 기능이 유연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푸드테크, AI 기반 정밀 농업 등 친환경 첨단 산업 중심의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구상을 마련하여 제안하였습니다. 현재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도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으나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새만금청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산단 반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의 뜻을 모은 범국민 서명부는 오는 7월 국무총리와 새만금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며 농생명용지 709 산업단지 전환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부안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안 새만금호 미래 전략 사업 실천 방향과 관련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 대한 우리 군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부안군의 미래와 직결된 핵심 지역으로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제시로 관할권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 지난 5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저도 딱 한 번 우리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2015년의 방조제 관할권 결정 당시 만경강과 동진강을 경계로 새만금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내부 여건과 개발 방향이 크게 달라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공유수면 매립지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분쟁으로 세 개 시군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법적 대응 전략은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군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한 법리 검토, 새만금 전체의 관할 구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객관적인 자료 구축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으며 언론 대응과 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수변도시 관할권 분쟁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인력 운영과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부서별 인력 배치의 현실을 반영하여 결혼 해소와 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인사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매년 신규 정책 및 행정에 대한 군민 요구 증가 등 행정 수요의 다변화에 따른 공무원 증원은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총액 인건비 제도를 통해 지방 공무원 정원을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총 정원 857명을 39개 부서에 적정하게 배치하여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 직원 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 등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부서 현실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5년간 평균 결혼이 70여 명에 달했으나 신규 충원 등 적극적인 결혼 해소 노력을 통해 현재는 10명으로 10여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휴직 및 복직자에 대한 사전 파악과 신속한 대체 인력 채용을 통해 결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안군 공무원 인력 운영과 복무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새내기 휴가
특별휴가, 생일휴가 등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지와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북 특별자치도 내 저연차 대상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14개 시군 중 8곳이며 생일휴가를 부여하는 시군은 14개 시군 중 2곳으로 저연차 대상 특별휴가 및 생일휴가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줄의 개정을 통해 장기 재직 휴가를 기존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였고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범위를 기존 정규 공무원에서 실무 수습까지 넓혔습니다. 아울러 선진형 복무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복무조례의 개정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초기 이탈을 줄이기 위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급여를 해소하고자 정부의 급여 인상을 적극 요구하겠으며 우리 군 차원에서도 저연차 공무원에게 복지 포인트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규제 완화 및 구역 조정의 정책 개선을 위한 부안군의 전략과 대응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변산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수건인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발전 제약 해소 방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군도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2023년 계획 변경 당시 우리 군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공익사업 반영을 위해 환경부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제 시 과도한 편입 토지 요구 등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지는 못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공원 계획 및 구역 조정과 관련한 전북 특별자치도 특례 사무를 발굴하여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도시 협의체 출범을 준비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을 보유한 지자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건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안댐 일원 탐방로 조성을 통한 관광 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생태 자원이 우수한 부안댐 일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 훼손 및 생태계 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신규 탐방로 조성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부안댐 일원은 국립공원과 상수원 보호구역에 인접해 있고 생태 자원이 뛰어난 지역이나 환경부의 사전평가를 거치면 신규 탐방로 조성을 위한 공원 계획 변경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입지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국립공원 공단과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개하면 농로 포장률 저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최근 4년간 개하면 경장로 포장 사업에 우리 군은 직접 사업비 5억 9천만 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비 15억 1천만 원 등 총 2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경장로 포장 사업비 68억 중 30%에 해당되는 사업비로 우리 군은 개하면 경장로 포장률 제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하면은
방대한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어 투입 대비 포장 비율을 획기적으로 고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계화면에 대하여는 매년 사리부설 및 노면 정리를 위한 장비 임차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포장률이 낮은 계화면을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농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포장이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이 SNS를 통해 부안의 매력을 공유하며 최근 사스타 데이지를 보기 위해 5월부터 약 50만 명이 맛있기를 찾았고 주변 식당과 카페도 활기를 띄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변산 마실길 사스타 데이지는 기존 야생화 단지 관리에 그치지 않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계절마다 볼거리가 다양한 사계절 걷기 길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정비된 변산 마실길 1코스 시점부의 사스타 데이지 군락은 국립 새만금 간척 박물관과 협력하여 조성하였으며 사스타 데이지 관련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내일 박물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변산해수욕장 일원에는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반려동물 친화형 해변길 조성 등 자연 경관을 관광 상품화할 것이며 격포항부터 궁항까지 이어지는 해안 탐방로 조성과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등을 통해 특정 장소 중심이 아닌 부안 전역을 잇는 생태 경관길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부안만의 아름다운 풍경을 잘 갖고 머무르고 걷고 싶은 부안만의 자연 관광 자원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의 군정 질문에 대해 성심껏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 드린 답변들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